네, 컨버전스 UI 개발팀 이진건입니다. 이번 주 제 주제는요, 백본 JS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본 JS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MVC 패턴 적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볍고 아주 심플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백본이라고 하면 등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얘의 역할과 그 네임이 아주 잘 매칭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백본 js.org를 들어가시면 API 문서와 여러가지 샘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랑 비슷한 애들로는 AngularJS, 자바스크립트 MVC, Spine.js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뭐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게 좋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얘를 왜 제가 쓰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수습 과제 발표를 하면서 테트리스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테트리스를 마치 싱글 앱처럼 개발을 하다 보니까 프레임을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툴 자체를 이용을 해서 개발하게 되었고요. 얘는 일단 싱글 페이지 웹 앱을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인터페이스 같은 걸 만들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서버 사이드의 CRUD를 아주 간편하게 구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컬렉션과 뷰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의 변화를 워칭해서 뭐 변화가 생기면 바로 화면 UI를 갱신해주는 그런 프레임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 쪽에서는 뭐 변경에 따른 뷰의 자동 갱신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SPA 최근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태훈팀장님께서 되게 많이 원해하시는 거죠. 이게 무엇의 약자냐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뭐 싱글 페이지 인터페이스의 약자로도 알려져 있고요. 뭐 얘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얘는 하나의 마크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하나의 사용자 인터랙션에 따라서 페이지 전환 없이 콘텐츠를 변화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본.js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MVC 패턴에 맞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MVC 패턴에 대해서는 다들 익숙하시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MVVM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MVVM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서버와 너무 잘 바인딩이 돼 있어서 RESTful API를 지원하고 있고요. 통신할 때도 아주 간편하게 데이터를 삭제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가볍고요. 백본.js 같은 경우 6K 정도, 언더스코어가 우전성이 걸려 있어서 4K. 그래서 얘는 총 하면은 10K밖에 안 됩니다. 매우 가볍죠. 언더스코어 쓰면 jQuery를 안 써도 되죠? 안 됩니다. 써야 돼요? 그래서 언더스코어에 대한 설명도 잠시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본.js 같은 경우는 언더스코어에 의존적이라서 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본.js는 공식적으로 jQuery 혹은 제토를 지지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MVVM과 언더스코어 J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VVM 패턴은요, 모델, 뷰 모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MVC가 컨트롤러가 추가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MVVM은 MVC의 변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변종으로는 MVP 패턴이 있습니다. MVVM 패턴의 구조를 살짝 보시면 먼저 뷰가 있고 그에 따른 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뷰 모델은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데이터 서비스가 있고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MVVM의 간단한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서로 협업할 때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이벤트 핸들러나 비즈니스 로직들을 다 캡슐화해서 관리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커맨드 패턴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객체의 상관관계에 제약받지도 않고 좀 더 편리하게 이벤트들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패턴 관련해서 제가 내용은 이 정도만 넣었는데 이거 자체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한 번 더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스코어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현재 버전에서 네이티브로 뭔가를
제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려고 하면 뭐라도 쓰려고 하면 다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언더스코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고 유용하고요. 4K밖에 안 되죠. 예를 들어서 90보다 큰 수를 추출해 보자라고 하면은 저기에서 어떻게 작성하실 건가요? 보통은 포르프 돌리실 것 같아요, 다들. 그러면 포르프를 돌리려고 하면은 일단 6줄을 써야죠. 이렇게 쓰시겠죠, 아마도. 그래서 포르프 돌려서 뭐 스코어 리밋이 90보다 크면은 푸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과값을 쓰겠죠. 근데 언더스코어를 이용하면 한 줄로 끝납니다. 보시면 언더스코어 점 셀렉트 해가지고 스코어스라는 어레이에서 펑션 이터레이터 하는데 저 이터레이터에서 스코어 리밋보다 크면은 값이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틸들이 모아진 게 언더스코어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컬렉션이나 어레이, 오브젝트 이런 쪽에서 쓰는 유틸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뭐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여쭤보셨다시피 jQuery를 안 쓰고 얘를 쓸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그렇게는 안 돼요. 컨셉이 다른 거죠? 컨셉이 전혀 달라요. 기본적으로 언더스코어는 유틸성에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였다시피 뭐 특정 값을 어떤 걸 뭐 유니크한 값을 가져온다 아니면 뭐 그 중에서 어떤 값을 선택해 온다 이런 형태의 유틸리티 라이브러리고요. 심지어 얘는 AJAX 메서드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대신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유틸리티가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자세한 거 underscore js.org 들어가시면 API가 쭉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underscore .php도 있고요. 루아도 있고 콜도 있습니다. 문법은 살짝 다른데 사용법은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유니크가 중복을 제거해서 유니크한 값을 걸러내는 메서드인데 JS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니크해서 어레이를 넣으면 저쪽에서 들어있는 중복값을 제거하고 유니크 값을 받아오겠죠. PHP도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형태가 다르죠. 그 다음에 백본 JS 구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이브러리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모델이 있고 컬렉션이 있고 라우터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고 싱크가 있고 뷰가 있습니다. 먼저 모델을 설명해 드릴게요. 모델은 말 그대로 MVC 패턴에서의 모델입니다. 얘는 개별 데이터를 나타내고요. 코드로 살짝 보시면 구조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백번.모델.extend 해서 디폴트는 기본으로 선언된 모델 값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해서 모델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뭐 세터, 게터를 다 선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 노출되는 거예요? 프라이빗은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는 돼 있고요. 프라이빗 선언할 경우에는 뭐 언더스코어 번지를 사용한달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객체 선언해서 쓰는 거는 유사고요. 보시면 바미 해서 유퍼슨 이런 형태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는 모델을 어떻게 디스플레이할지 뭐 뷰와 관련된 이벤트를 리슨 앤 리액트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내는 UI를 담당하고 있고요. 특성상 뷰가 컨트롤러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드로 보시는 게 가장 명확하겠죠. 보시면 백번.view.extend 해서 이니셜라이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벤트 바인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저런 식으로 써놓고 뒤에 메서드를 넣으면 바로 이벤트가 바인딩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야말로 뷰 자체랑 지금 얘는 뷰라고 써져 있긴 한데 얘랑 굉장히 밀접한 바인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벤트를 붙이고 어떤 값을 핸들링하고 그럴 경우에 이런 형태 코드가 아닌데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죠. 첫 번째 거는 윈도우 이벤트고 두 번째 거가 이제 그 CSS 셀렉터 같은. 네네, 그렇죠.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저런 이벤트를 걸 때 내가 델리게이션을 하고 싶다. 네. 그럴 경우에는 델리게이션 할 경우에는 여기서 구조가 좀 달라져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뷰 자체에 붙였는데 뭐 델리게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컬렉션 단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모델을 핸들링 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콜렉션이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얘는 그냥 모델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뷰랑 연결돼서 모델의 변화가 생길 때 손쉽게 갱신하는 거고, 모델들은 콜렉션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학생이나 동물이 될 테고, 콜렉션은 학생이 수업을 들어가죠. 클래스. 동물은 동물원에 들어가고 동물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렉션 코드를 잠깐 보시면요. 이 부분에서는 모델을 선언을 해놨죠. 그래서 저는 모델을 선언해 놓은 걸 콜렉션에 넣고 저거에 대한 하나의 저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 저장소에다가 북1과 북2를 삽입을 했습니다. 먼저 뭐 게시판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글이 그 전체 게시판 안에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게시글 하나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뭐 그런 것처럼 콜렉션 자체가 하나의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 빈이란 엔티티? 빈하고 되게 가까운 느낌이죠? 모델이. 네. 그다음 라우츠를 보시면 MVC에서의 컨트롤러 역할인데요. 로케이션.해시의 변경에 따라서 뭐 페이지를 딴 데 넘긴다든지 그런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요. 보시면 헬프 땡땡하고 헬프 하면은 샵의 헬프로 접근했을 때 헬프 메서드가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치에서 땡땡 쿼리 하면은 뭐 쿼리에다가 뭐 키를 넣었다 그러면은 서치에 키를 저기에 넣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그냥 해시 형태로만 하는 거죠? 네, 해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 JS를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뭐 걔랑도 굉장히 비슷한 형태죠. 그리고 싱크 같은 경우가 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얘에서 기본적으로 CRUD가 기본이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을 하면은. 그래서 CRUD랑 REST API랑 연결해보면 크레이트는 포스트, 리드는 get, 업데이트는 put, 델레트는 뭐 델레트 이런 형태로 해서 각 메서드들이 밀접하게 바로 변경할 수 있게끔 반영이 되어 있어요. 코드를 잠깐 보시면요. 위에 모델이 선언되어 있고 가운데 URI 루트가 있어요. 저기는 그 AJAX 콜을 보낼 URL이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new person이라고 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person 패치하면은 저기다가 패치 모델 포럼 db with id1 db에 id1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걸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세이브는 신규 모델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점 세이브 기존에 값이 있으면 모델 업데이트고, 그리고 디스토리 하면은 저 값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쿼리들을 기존에는 일일이 다 구성을 해줘야 됐어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서버랑 밀접하게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런 것들 개발하는 것만 해도 다 없다는 느낌으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얘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백본 JS는 어렵지 않습니다. 참 쉽다고 생각하는데 뭐 단지 또 배워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네, 이쪽에 보시면 URL을 제가 더 추가해 놨는데요. 여기 사이트에 굉장히 괜찮은 강의가 있어요. 제 강의 자체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소개 정도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쪽 강의를 관심 있으신 분은 강의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다 제작이 되어 있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사람이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모델에 대한 설명이고요. Hi everybody, this is my first video tutorial and I thought I'd kick it off. 네, 이런 식으로 강의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게 호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될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예제를 잠깐만 준비해 봤는데요. 네, 코드를 짜놓은 형태를 보시면 모델 만들었고 아까 보셨다시피 URI 루트에서
이쪽에다가 패치, 세이브, 아이디 넣고 세이브,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이렇게 걸 수 있게끔 해놨고요. 얘가 실제로 실행이 되면은 서버 쪽에 어떻게 접근이 되냐 했더니 얘는 패치고요. 패치는 콜 스트링에 아이디를 넣고 접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패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포스트, 얘는 그거겠죠? 포스트겠죠? 그러면은 값이 추가가 되고요. 얘는 업데이트, 푸시로 업데이트하죠. 네. 메서드가 이렇게 언더바 메서드에서 푸시가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는 메서드 델레트에서 아이디 값을 남기면 삭제를 할 수 있겠죠. 저 언더바 메소드라는 게 그냥 변수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폼 값에 델리트에 들어가요? 포스트 변수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PHP 그 소스 좀 보실까요? PHP 코드는 잠시만요. 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동영상 강의 만든 사람이 만든 코드고요. 결국 데이터 타입을 서버랑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저렇게 봐야 뭐 손쉽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어차피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지만 레스트풀 하다는 거는 결국 기본적인 규약은 맞춰야 되는 거니까요. 저게 백본만을 써서 순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본에서 뭐 아이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디만 딱 가져오니까 우리가 봤을 때 손쉽고 되게 심플하다 보이는데 결국 서버랑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서버랑 맞추면 되는데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아예 DB 설치를 하면은 저런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백번하고 몽고DB랑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아, 몽고DB. 네. OSP들이 다 저런 네. 식으로 하니까 다른 거 자체만으로 제공을 해. 그리고 심지어 지금 백본에서 백본.local storage라는 추가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할 경우에 이런 API들을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HTML5 API 그렇죠. SPA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네. 그렇죠. SPA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버 개발자랑 같이 일을 한다면 서버 개발자가 저런 이걸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맞춰야죠. 근데 어쨌든 저거는 다오를 하든 뭘 하든 개발을 해야지, 빈을 하든 개발을 해야지. 주식이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레스트풀로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서버 개발자하고 계속 데이터 타입을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렇게 레스트풀로 한다 그러면은 저 데이터 타입을 맞출 필요 없이 그냥 DB 명세서만 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개발해도 된다는 거지. 커뮤니케이션이 비교를 주죠.